평창 올림픽 이야기가 올 설 명절 밥상머리에서 끊이지 않았었죠? 그렇죠. 저희 밥 먹으면서도 항상 TV가 틀어져 있고 라이브로 항상 띄워져 있었던 네, 다 같이 그거 보면서 아마 그래도 재밌게 보냈을 것 같아요, 다들. 예, 특히 어제 2월 17일 날은 메달을 추가하면서 또 많은 그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그런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뭐 특히 스켈레톤, 비인기 종목이죠, 완전히. 진짜 우리나라 스켈레톤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을 줄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 잘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그것도 기록을 막 그냥 갈아치워 엎어버리면서 금메달을 따내서 온 국민들이 기뻐했었죠. 그리고 뭐 쇼트트랙에서도 어제 기대했던 성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달을 추가함으로 해서 또 국민들이 많이 즐거워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이게 설날하고 올림픽하고 겹쳐가지고 네. 오고 가고 차 속에서 이제 라이브로 봐야 되니까 온 가족이 데이터가 차례차례로 강탈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네. 맞아요. 보통 명절 때는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들이 막 정치 얘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쵸. 그래서 사실 좋았어요. 정치 얘기 하다 보면은 언성 높아지기 마련인데 네. 그냥 올림픽 얘기하니까 그냥 뭐 어떤 선수가 잘했네 못했네 뭐 요 정도 얘기는 가볍게 들을 수 있었어서 그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평창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정치 얘기를 섞어서 끼얹어서. 끼얹어서 지금 뭐 북한에다 다 퍼주고 있다. 평양 올림픽. 뭘? 올림픽을 하면서 다 퍼주고 있다. 뭘까요, 그게 도대체? 20여 억인가요? 북한 대표단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되게 웃긴 얘기인 게 그 사람들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준 돈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의 민간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그쪽 무기 개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돈인데 그거를 가지고 뭐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일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사실은 더 많이 퍼줬으면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기념품을 왕창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 남한에서 갖고 온 거라고 그러면서 막 찐찐 다 나눠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또 우리나라랑 그 어떤 간접적인 교류가 많이 생기지 않나. 문화적 공감대도 형성이 될 거고요. 또 이번에 평창 기념품 중에 그 수호랑 네. 보면은 그 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호랑이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 너무 근데 귀여워요. 그건 다 차치하고 너무 귀여워. 맞아, 너무 귀여워요. 갖고 싶어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르신들 아직까지도 또 이제 설 명절 다가오니까 우리 또 500 사무실에 누워있는 그네가 불쌍하다면서. 아유, 우리 왜 그네. 불쌍하지? 그런 얘기들 또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그런 올림픽 괴담 관련한 것들이 많이 돌고 있나 봐요. 네. 괴담이요? 네, 뭐가 그래서 있어요? 이제 메달을 우리나라가 따면 태극기랑 애국가가 이렇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 네,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아리랑이 연주된다라고 그런 루머 카톡이 떠돌아다닌대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친척들끼리 그런 루머를 주고받는 가운데 실제인 네. 것처럼 주고받는 가운데 그 TV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선창됐다고 합니다. 역시 루머는 루머인 걸로. 네. 네. 그 바로 라이브로 그냥 네, 그렇죠. 폭격을 가야 돼.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조금은 멀었다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실제로 평창에 있는 우리 또 애청자분의 전언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그 태극기 들고 다니시면서 또 평창 평화 올림픽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축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도도 명절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거야. 갈 데가 없어. 아, 진짜? 갈 데도 없고 뭐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지라라고 앉았겠지. 불쌍해. 네, 또 그런 부분 본다면 참 인생이 불쌍해요. 왜 남을 위해 그렇게 사는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나를 위해 살아야지. 박근혜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분들 보면은 인생이 참 답답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그 친가 쪽에서 합동세배를 하거든요. 좀 명문가인가 봐. 합동세배. 잘 종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근데 한 20년 전통이 됐어요. 21년 정도 전통이 됐는데 항상 마을 회관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와라고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완전 신기하잖아. 나도 지금 그런 건 진짜 나 신기하네요. 지금 그 그림만 상상했는데도 숨이 막혀요. 아, 그래요? 그 마을 회관에 몰라. 이렇게 다 모여요. 그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분들 딱 앉아 계시면 자 60대 나오세요. 그 60대 나와서 절하고 자 50대 줄 서주세요. 50대 다 같이 나와서 절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한 30대부터는 할아버지들이 잘 모르니까 딱 서가지고 저는 뭐 둘째 딸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절 드리고 그거를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 앉혀놓고 덕담 시간 있어요. 아이고. 덕담해줘야죠. 덕담해줘야죠. 아이고. 아, 너무 웃겨. 근데 덕담을 가장한 오지랖이 네, 난무하는. 그럼요. 작년에는 이제 박근혜 공주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위해 힘썼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네, 올해에는 이번에는 완전 새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되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과학적 사실, 막 허리둘레와 수명의 밤길에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이런 덕담 괜찮다 이렇게 네, 그런 건 참 듣고 괜찮네요. 예. 듣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께서 얼마나 돈이 많아도 건강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동안 그 얘기를 하셨던, 그래서 정말 올해도 어김이 없다. 역시 설날에는 집에서 TV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했었습니다. 귀에서 고름 나올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렇게 점핑할 줄은 몰라가지고. 진짜 그런 자리구나. 나 너무 해맑게 생각했어.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보시면, 이번 그 올림픽 전후로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72% 이상 높아졌다고. 맞아 죽을 일 있으니까. 발언권이 없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20대예요. 발언권이 없어요.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양세병님 만약 거기서 그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네, 어르신들이 저- 맹성을 가져오실 거예요. 아니,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아니, 호적에서 파입니다. 제 말하라. 그런 다음에 당장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냥. 그럼요. 큰일 나요. 저 망성머리 당해요. 네. 망성머리. 멍성말이. 멍성말이. 망성머리는 뭐야? 죄송해요. 키친타올, 치킨타올 이런 개념이야? 뭐야? 망성머리 귀엽다. 근데 망성머리. 죄송합니다.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런 명절 때 모이면은 다들 그 정치 얘기. 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류의 정치 얘기가 아니라 발전적인 얘기보다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시대의 그런 향수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취해 계시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청년 세대들이나 중장년 세대 좀 이렇게 깨어있으신 분들은 그 새 정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걱정 혹은 또 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올해 설 명절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평창 평화 올림픽이 겹쳐지는 바람에 명절이 평화로워졌죠. 네, 뭐 금메달 따는 거 보고 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나름 평화로웠다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절호의 네, 찬스가 맞아요. 됐죠. 네. 한 분이라도 야 문재인이 저거 올림픽이 어쩌저쩌 그럼 바로 저거 만약에 최순실이랑 박근혜랑 조윤선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용해지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에 우리가 초반에 무슨 자원봉사자들이 막 컴플레인이 심했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마치 공격이라도 하듯이 지금 뭐 정부가 자원봉사자들을 홀대했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이탈자가 뭐 몇 명이다 뭐 어떤 사람이 나 자원봉사자 갔는데 처우가 너무 형편없어서 뭐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결국엔 또 이제 현 정부의 발목 잡기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제였었죠. 2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방문해서 구내식당에서 자원봉사자랑 그 관계자 30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어제 중계를 보니까 이제 쇼트트랙 경기를 관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그런 그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보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일부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피드백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처해 준 게 되게 좋은 처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피하지 않고 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앞으로의 그 정치 리더들의 소양 그런 게 소통과 공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원봉사자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플레이를 했던 게 뭐 몇천 명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느니 네네. 뭐 그런 몇천 기념품을 노리고서 간 사람들이 기념품을 챙겨갔다느니 뭐 이런 거짓 뉴스를 계속 퍼서 날렸는데 그게 뭐 지금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지율이 70%로 다시 올라간 것도 네. 국민들이 그런 언론의 거짓에 이제 더 놀아나지 않는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또 아는 분의 아드님이 거기서 이제 운전을 이제 하시는데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대요. 되게 막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예, 뭐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힘들겠죠. 그 많은 일정이랑 스케줄 그리고 중계권이 아무래도 MBC에 있다 보니까 경기가 대부분 다 밤 시간으로 몰리잖아요. 주요 경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분명히 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뿌듯하다. 그런 느낌으로 일하는 거 아닐까요? 자원봉사라는 게.
좋은 선의로 하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힘들겠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이 에이씨 뭐 평창 와가지고 뭐 내 인생 조졌어, 내 인생 망쳤어, 막 이 기간 동안 막 정부가 우리 홀대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되죠. 그럼요. 예. 차별점이 굉장히 보이는 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게 아시아 최초 네. 스켈레톤이라는 그 썰매 쪽 경기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든 사진 한 방이라도 찍으려고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였다면은 난리 났을 예, 겁니다. 예.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진짜 힘이 될 때는 그 사진 한 방 찍겠다고 막 아니면 그 자기네들 편하겠다고 여거 안에다가 차까지 들이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럼요. 황교안이 보세요, 예전에 KT 역사 안으로 자기 맞아. 차 그랬었어요. 집어넣고 뭐 길 다 막아놓고. 그때도 아마 설명절인가 아, 그랬을 정말?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자기 KTX 타야 되니까. 네. 그런 미친놈 같아, 그거. 짱이다. 그런 애들이었으면은 어떻게든 찍었을 텐데 네.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딱 네. 편지로 딱 멋있게 편지 한 장으로 아. 오히려 더 기념적이고 영광스러울 만한 축하를 딱 해주시는 거 보고서 네. 아 역시 격이 다른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8일날 SNS 통해서 그 쇼트트랙 금메달 획득했던 최민정 선수한테 축전을 보낸 거를 봤는데 네. 멋있더라고요, 역시. 아, 그리고 맞다. 쇼트트랙 얘기 나와서 이게 얘기가 잠깐 셀 수도 있는데, 김아랑 선수, 최민정 선수랑 같이 출전했잖아요. 그 헬멧 뒤에 노란 리본 노란. 붙인 거 봤는데, 아. 되게 뭉클하더라고. 물론 그 선수가 순위권에 들어가서 뭐 메달을 딴 건 아니지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마음이. 자켓 지퍼에도 이렇게 노란 리본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 선수도 어떻게 보면 나이대가 이제 세월호 그런 세대잖아요. 그 나이대 친구들 세대이기 때문에, 95년생이시구나. 예, 얘기가 잠깐 샜고요. 예. 예, 그런데 뭐 하여튼 뭐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평창 올림픽을 박근혜 정부가 주도를 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인데, 그나마 완전히 망쳐버릴 만한 잔치였었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바톤을 받아서 그나마 잘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송병호 님이 짚으신 대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해서 70%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가짜뉴스를 돌리시는 분들, 그리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통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분들은 좀 의미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차피 그 뉴스를 걸러서 듣는 귀 자체를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 정부 발목 잡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이제 자원봉사자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문 대통령과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자리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보면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공감과 소통 능력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설 명절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설 명절 정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총 망라해서 해봤는데, 이번 설 명절은 평창 평화올림픽 덕분에 모처럼 가족들끼리 만나서 훈훈했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죠, 삼성.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 또 밝혀졌네요. 또 하나의 가족은 MB입니다.